감사합니다. 오늘은 윤쌤 대신 새로운 쌤을 모셨습니다. 우리 송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쌤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동네 형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송형. 송형 정도 좋겠네. 네, 송형 정도로 해주시고 뭐 자기소개하면 되나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뭐 가장 큰 축에 속하는 MCN 회사에서 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로는 광고를 담당하고 있지만 뭐 재테크도 요즘 또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 정도에 집을 사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을 놓고 있는 게, 그때 안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맞아요. 지금 이제 또 양태자님이 운영하시는 부동산 톡방에서 활발한 토크를 이어가 나가고 있는데, 또 이제 한번 나와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일반인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윤쌤처럼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일반인 관점에서 조금 더 넓은 관심과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집을 그러면 2년 전에 사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럼 집을 원래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지? 급상승?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다들 되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특히 임대차 상법 얘기 이따 좀 할 거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다들 빨리 집을 사야지, 또는 집을 안 사야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집을 구하는 거, 특히나 이제 1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저는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냥 투자로 그냥 집 하나 사야지, 이렇게는 잘 이제 생각이 안 되고,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집은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월세도 있을 수 있지만 전세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무리해서 이제 비용을 더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톡방에서도 약간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 중에 제일 좀 동기부여가 약하게 드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런 결혼 같은 계기가 크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엄마가 먼저 계약하고 나한테 통보를 했어. 그래갖고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도 집을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갖게 됐는데, 그게 진짜 엄마의 신의 한 수였어요. 진짜 겨자가 거의 꿀맛이네요. 개꿀. 여러분 지금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욱님이 언제 샀죠? 집을? 저 여기 입주한 거는 1년 됐고, 산 거는 어차피 제가 분양권을 그냥 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부터 한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저는 이제 결혼 때문에 결혼을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년이 좀 안 됐는데 2018년 10월에 했으니까,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죠. 전세를 구해야 되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되나. 근데 저는 일단 위치는 정해놨던 게, 위치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건 아니면 매매건 일단 내가 어느 동네에 살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 그때 당시에는 예비 와이프였죠. 예비 와이프는 약간 로테이션 근무라서 어디에 있어도 좀 이렇게 그 위치에서 좀 비슷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서, 저는 일단 성동구를 골랐었어요. 성동구? 동까지 고르진 않았고 구를 딱 골랐을 때, 성동구를 딱 골랐던 이유는 그 당시 이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정도에 마용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너무 흔한 얘기지만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중 이제 마용성이 사실 뜬 이유는 그 서울의 주요 도심지와 가깝기 때문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강남, 여의도, 종로, 광화문, 크게 이제 3도심인데 집주 근성이 좋은. 그렇죠. 직주 근접성이 요즘은 제일 뭐 편리미엄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들을, 그 마용성이 이제 결국은 입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직주 근접성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산도 물론 좋지만 너무 비쌌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에는 좀 나름 가성비 있는 집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주로 제가 봤던 동네는 금호동, 예, 금호동이랑 행당동, 예, 금호동, 행당동 뭐 이런 동 위주의 구축들을 좀 봤죠. 예, 신축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좀 기존 구축을 바로 그냥 산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샀는데 그때 이유는 뭐냐면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이제 부동산 카페에 저도 그때부터 이제 많이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했고 호갱노노 같은 건 뭐 그 전부터도 당연히 많이 봤지만 그리고 저는 이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2017년도에 이제 학교를 갔었고 대학원을 MBA를 이제 갔었을 때 제가 그 당시 나이로 36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데 네. 그때 이제 저에게 많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던 형들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 너는 36이 되고서 아직도 네 집이 없어서 어떡하냐.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전세 살면 되지 않나? 꼭 내가 내 집이 필요하나? 뭐 차라리 집 살 돈으로 딴 거 투자하고 내가 뭐 더 누릴 거 누리고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형들이랑 대화를 부동산 얘기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뭐 유튜버나 또는 블로그를 활동 많이 하시는 예를 들면 뭐 빠숑님 같은 그런 분들 책도 사서 보고 그다음 부동산 카페도 되게 자연스럽게 가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식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또 글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무조건 집을 사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집값이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화폐 가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맞죠. 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양적 완화의 시대에서는 오늘의 1억이 내년의 1억이랑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억이라는 돈을 집과 맞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뭐 옛날 어른들이 엿바꿔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로 인해서 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까 결국은 집을 이제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갔고. 결국 그래서 집을 되게 많이 찾아봤죠. 엄청 많이 찾아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뭐 불인이 톡방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집을 보러 딱 이제 주차시켜 놓고 내렸는데 팔렸다. 가계약금을 누군가 쌌다. 근데 내가 제가 중개사한테 물어봤죠. 아니 저랑 이렇게 얘기 중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빨리 하시면 어떡하냐. 근데 아니 집을 안 보고 쏘는데 어떡하냐. 그 당시도 지금이랑 되게 유사했었어요. 이게 2018년 초였는데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였는데 그 당시에도 막 호가가 막 하루에도 막 5천만 원씩 올라가고 막 한 달 새에 1억씩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 회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럼 이제 가계약금을 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배액 배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받았는데 2천만 원 물어주고 5천만 원 올려서 그냥 호가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나이브했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집을 보는 거였어서 무조건 집은 보고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놓쳤고, 근데 다행히도 그 집을 보고 나서 이제 지금 구매하게 된 집이나 뭐 그 주변을 보게 됐는데 지금으로서 보면 그때 그 집보다 지금 저희 집이 더 올랐어요. 삶의 질도 좀 더 좋고. 근데 그때 그 집을 왜 봤었냐면은 이제 금호동의 두산 아파트였는데 3호선 그 입구 바로 옆 앞에 있는 아파트고. 입지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되게 그 비탈길이 심해요. 비탈길이 심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아이를 낳으면은 거의 유모차를 못 끌고 다녀.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아파트가 되게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 그 마을버스가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입지는 되게 좋지만 그리고 되게 구축이었고 구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리모델링을 생각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좀 안 됐고 그 이후에 그래서 좀 행당동이나 뭐 이런 쪽까지 좀 이제 눈을 돌리다가 이제 저희 집을 발견하게 됐죠. 네. 지금 뭐 집 만족하세요? 저는 엄청 만족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집 보실 때 다들 일단 깨끗하고 좀 많이 정돈돼 있는 집들을 많이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세는 좀 예외인데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집을 어떻게 샀냐면은 저희 아파트가 지금 호갱노노 기준으로 성동구에서 거의 1, 2위 그러니까 트래픽을 1, 2위 다투는 아파트거든요. 예. 뭐 행당 한신 아파트, 행당 한신 아파트인데 지금 뭐 서울숲 앞에 이름 붙인다고 막 나오고 있는 이 아파트인데 제가 이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 그 전 집주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 집의 아들이 좀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제 아팠던 집이었어서 집이 진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집같이 정말 너무 쓰레기 같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물론 집을 안 보고 그렇게 그 강남 아주머니들처럼 이렇게 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딱 이제 들어왔을 때 아, 저 절레절레 이거는 도저히 노답이다. 왜냐면 냄새가 너무 심했고 일단 그 다음에 집이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집이면 정리 정도는 좀 안 됐더라도 청소는 좀 해놓잖아요. 집 내놓을 때 청소 아예 없고 너무 들어가서 아예 막 코를 막고 거의 들어가야 될 정도 수준의 집이었어서 집을 내놨는데도 3개월째 집이 안 나와. 너무 노답이니까. 예. 근데 저는 딱 이제 이 생각을 했죠. 아, 여기는 입지는 너무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내가 사서 인테리어를 해버려야겠다. 어차피 다 싹 다 뜯어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중개사 아저씨랑 약간 짜고서 오늘 이거 계약할 테니까 1,000만 원만 깎게 해달라. 왜냐면 너무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할머니는 이사를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되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집이 안 나가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내수자 우위. 그렇죠. 예. 내고를 친 거죠. 내고를 쳐가지고 오늘 바로 계약할 때니까 1,000만 원 깎아달라. 1,000만 원을 깎았는데 제가 뭐 가격을 딱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그 1,000만 원의 기점이 그 취등록세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그 딱 그 구간에 있었어요. 예. 구간에 있어가지고. 예. 그 1,000만 원을 안 깎았으면 제가 취등록세도 거의 훨씬 더 많이 냈을 텐데 그걸 깎음으로써 취등록세도 줄어들고 복비도 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깎은 게 아니라 거의 저는 한 2-3천만 원 이상은 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재밌던 게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인테리어 이후에 입주 청소도 하잖아요. 입주 청소 하시던 분들이 야 진짜 절레절레 했던 게 어떻게 집이 이러냐. 너무 심하다. 네, 냄새도 너무 심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본인이 입주 청소만 15년째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집은 처음 본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인테리어 이후에 뭐 청소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좀 이렇게 약간 상태가 안 좋았던 아들 분이 방에서 담배를 너무 피셨던 거예요. 아 담배까지. 네, 그래서 담배를 너무 피셔가지고 벽에 막 담배 냄새가 너무 이제 껴 있었는데 그래서 편백수를 막 들이붓고 막 이렇게 했는데 1년 지나니까 빠지더라고요. 아 1년. 어쨌든 저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우여곡절을 좀 겪었지만 네,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 했고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했죠. 인테리어니까 네. 돈은 좀 들였지만 네, 인테리어를 잘 싹 해가지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하게 됐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일단 입지를 저는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환승역이 제일 많다는 왕십역 기준으로 한 도보 7분에서 8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옆으로도 뭐 응봉역이나 뭐 행당역도 있지만 왕십역이 워낙 이제 메카니까 그쪽 역을 좀 이용하고 또 저희 아파트 그래서 호객노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평이 되게 좋아요. 평이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좋은 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측면에서 좋았던 거는 저희 아파트를 끼고 그 재개발 구역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행당 6구역이랑 행당 7구역이 저희 아파트를 끼고 있는데 6구역은 이미 이제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네, 작년에 입주를 올해였나?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입주를 해서 이미 좀 잘 굴러가고 있고 거기는 이제 30평대가 17억. 와. 30평대 신축이니까요. 완전 초신축에다가 이제 자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행당 7구역은 재개발 지금 올해 말부터 철거해서 한 3-4년 뒤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거기는 푸르지오예요 또. 그래서 브랜드도 괜찮고 또 이제 세대수도 둘 다 1000세대 넘고 저희 아파트도 한 300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한 4000세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4000세대, 5000세대. 그러니까 대단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온갖 시설들이 또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게. 그 우리 그 부동산 톡방에서 가장 이 뭔가 뭐라 그러지? 가장 리스펙을 많이 받으시는 예, 이상우 대표님. 이상우 대표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예, 갭 메우기, 키 맞추기. 예. 그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현재로서도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예, 미래 가치로서도 되게 만족스럽다. 그 신축 아파트 덕분에 우리 것도 같이 올라가. 아 그렇죠. 실제로 그 행당 7구역이 이제 재개발 그 어떤 얘기들이 더 확정이 되고 이제 뭔가 삽을 그러니까 철거 이후에 삽을 뜨려고 하는 뭔가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저희 2배 가까이 올랐죠. 2배 가까이 한 40% 140% 150 아니
100 한 7, 80% 정도 올랐죠. 네. 그리고 또 더 오래 여지도 있고. 예, 예, 있죠.